한 회사는 정말 A등급을 맞춰야 되는데 한 6천만 원, 7천만 원 가량을 브로커한테 쓰면서 네, 그러면서 신용등급을 맞추려고 했었더라고요. These beautiful things that I've got, please stay. 조용빈의 사업은 처음이라 유튜브 채널의 주인장 조용빈입니다. 기업에 연말 끝나고 나면 연초에 항상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시험, 성적 막 이렇게 성적표 나오는 거 그거 기억나시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작년까지 좋은 결과들이 재무제표로 반영되는 이 시즌에 가결산을 잘 마무리를 하고 결산을 가는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 그게 또 신용 등급 그리고 기업의 다양한 대출과 뭐 지원 사업 많은 것들이 또 연결이 됩니다. 오늘 재무제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결산에 대한 포인트와 신용등급, 특허 이런 세 가지 포인트를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오늘 모신 배가경영지원연구소의 황성수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짝짝짝짝짝짝 환영합니다. 네, 저는 조코치님께서 소개해주신 배가경영지원연구소의 황성수 대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지금 2월 중순 되기 전인데 이때 기업들은 세무사님한테 가결산을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어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모든 결산은 자체 기장을 하지 않는 이상 세무기장 대리인한테 의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기장 대리인이 아까 말씀하신 1년 동안의 성적표를 그쵸. 받아보시는데 결과를 끝에서 받느냐 아니면 사전에 어느 정도 좀 확인하고 내가 조금 더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서 좋은 성적표를 나오게끔 만드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기 약간 모의고사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이 가결산을 하게 되면 우리 대표님은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체크하세요? 일단 전체적인 개정 과목들을 다 확인을 해드리면서 신용등급, 금융기관에서 바라보는 재무제표가 있고 또 투자 목적의 재무제표가 있고 아니면은 다음에 외부 회계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회피할 수 있지? 이제 여러 가지 목적들의 이제 재무제표가 있고요. 맞아요. 여러 가지 이제 지출되는 항목들을 말하는 거고 또 이제 외부 감사를 회피를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재무제표가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하고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맞아요. 있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개정 과목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유동 비율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채 비율, 그리고 이제 회사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맞게끔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절을 해서 이익을 만들고 그리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어떻게 하면은 잘 꾸밀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전체적인 부분이지만 사실 사전에 2월 달에 하는 결산도 의미가 있지만 그 전 단계 뭐 10월이라든지 연말이 되기 전에 매출을 더 높여야 되는 경우들은 매출 더 노력합시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해줄 수 있는 맞습니다. 거고, 그리고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 예. 고객 사례들 좀 이야기가 궁금하거든요. 네. 기억나는 사례 중에 하나는 대표님은 실제 현금을 갖다 쓴 게 없어요. 그럼에도 매년 가지급금이 막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산할 때 세무기장 대리는 인정이자로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내라고 그쵸. 얘기를 하고 네. 대표님은 너무 억울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가서 들여다보니까 가지급금이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정말 세무 대리인이 기장을 잘못해서 아니면 실수해서 가지급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진짜 그 업체는 제가 결산 시즌에 하루 종일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같이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자, 그런 이제 사례들이 있는데 실제로 가지급금이 높아서 고민이신 대표님들은 저희한테 댓글로 문의 주시거나 무료 상담 문의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4월이 되면 신용등급 평가를 그렇게 받아요. 신용등급을 평가를 받을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유심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결산 재무제표일 거고 재무제표에 대한 실제 이제 숫자에 대한 정량평가라고 하는데요. 정량평가에 대한 비율이 한 40% 정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 정성평가라고 하는데 그 외적인 부분들을 한 60%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60%에 대한 거를 저희가 잘 조절을 해서 신용등급을 상향하게끔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신용등급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뭐 나이스 평가정보, 나이스 DMB, 여러 회사들이
각자에 맞는 평가 모형이 있지만 그래도 큰 기업들, 외관 기업들은 재무제표에 대해 신뢰도가 높아서 비율을 높이지만 중소기업, 외관법인이 아닌 곳들은 그 재무제표는 한 30-40%밖에 안 본다. 그럼 나머지를 잘 준비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하는 거를 정량평가라고 하는 거고, 이 정성평가는 숫자 위에 이 회사의 또한 장점이 뭐지? 대표이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지? 그리고 이 회사에 갖고 있는 기술력, 또 특허를 통해서 향후에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용등급 평가하는 프로세스가 간단하게 네.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신용평가 기관에 우리나라 6개가 있고요. 그 평가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안에 상품들이 있고, 그걸 선택해서 들어가서 여러 가지 각종 이제 여기서 원하는 재무제표하고 또 그 외에 아까 말했던 인증이나 특허나 관련 자료들을 재무제표를 올려서 그래서 평가를 받으시면 네. 그리고 공공기관 입찰이냐, 민간기관에서 제출하는 용도냐, 맞습니다. 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을 때 그거에 맞는 상품들을 선택해서 진행한다. 그리고 심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없이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심사는 아니고 별도의 상품이 있는데 이제 대면 평가라는 게 있고 심층 이제 심사가 있는데, 대면이나 심층을 하게 되면은 평가 기관에 직접 방문을 해서 이제 대표자가 그 외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어필하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가서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런 걸 하게 되면 조금 더 높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정성 평가에 대한 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신용등급 평가 기관을 딱 지정을 하더라고요. 요 맞습니다. 두 군데 것만 우리가 받을 거야. 맞습니다. 몇 등급 이상만 갖고 와. 뭐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하니까 네. 그거를 이제 만약에 한 군데에서 안 나왔어.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요청했을 때에는 그 신용평가서의 유효기간이 1년이고요. 그리고 또 특이했던 네. 아까 몇 천만 원씩 맞아요. 브로커한테 돈을 내면서 신용등급을 맞춰 나갔다라는 그런 회사도 있잖아요. 정말 특별히 이 건설사라던가 이 공사업체들은 한 해의 신용등급을 통해서 매출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브로커한테 쓰면서 그러면서 신용등급을 맞추려고 했었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처음 이야기했던 세 가지 주제 중에 마지막 특허, 정성적인 평가 부분에서 특허. 이게 사실 대표님들은 특허? 그게 뭐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우리가 낼 수 있어? 이게 특허가 돼?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특허가 근데 왜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대표님들이 우리 회사에 맞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를 취득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은 이 특허를 활용해서 재무적으로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렇죠. 네. 기획 단계부터 굉장히 중요한데 맞습니다. 그럼 기획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거고 네. 변리사님이 물론 당연히 특허에 대한 대리인으로서 명세서를 작성한다든지 네. 특허를 만드는 거에 일조를 하시지만 아이디어 단계에서 우리가 경험이 많다 보면 이런 방식으로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보통 작년부터 우선 심사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네, 맞아요. 법인에서 출원을 하는지 개인에서 출원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선 심사를 할 수가 있고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심사를 해서 지금 어쨌든 출원을 해서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회사들 가보면 특허를 어디서 사왔어요. 네. 몇백만 원 주고. 네. 근데 실질은 그 몇백만 원 주고 온 특허는 발명자가 다른 사람이고 실질은 사온 매매가가 있기 때문에 그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그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법인이 직접 만들 때는 훨씬 더 가치가 높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네. 또 재무제표에 반영을 시켜서 부채 비율을 개선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증자를 할 수도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어쨌든 회사에 이 산업재산권 특허가 있음으로써 그 무형 자산에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그렇죠.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특허의 가치가 뭐 정률법도 있고 정해법도 맞습니다. 있지만 방식은 세무사님과 상의해서 줄어들어서 빵이 될 때까지 가는 거죠. 근데 실질은 내가 만약에 평가를 하기 전이면 모르겠는데 한번 내가 그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장부에 이제 반영하는 순간부터는 이거를 다시 평가해서 올리기는 좀 힘들고요. 특허 관련해서 좀 성공적인 사례가 하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아까 특허를 하는 목적을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투자를 받고 싶어, 아니면 내가 상장을 하고 싶어. 이럴 경우에는
특허를 평가를 해서 특허의 가치를 올려가지고 맞아요. 회사의 밸류를 높이는 방법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특허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장부에 반영이 안 돼 있는 회사를 정리해서 장부에 반영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법인세 절세 효과 그리고 또한 그걸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리 회사가 기술력이 있다 없다를 장부를 보고도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벤처 인증을 받을 때도 혁신성장 유형 같은 경우는 특허 출원 또는 등록된 것들을 바탕으로 어필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혁신적인 무슨 기술을 어필할 거야? 말로만이 아니라 특허를 이렇게 냈어 라고도 이어지고 네. 우리 회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라는 근거사항으로 특허들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런 것들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댓글이나 좋아요 그리고 구독 이런 것들을 잘 해주시면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황성수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를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다 보면은 뭐 3년, 5년, 10년의 회사의 이 성적표가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이 결산을 정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제대로 관리를 받으신다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조코치님 같은 분들이나 저희한테 많이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좋은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